안녕하세요. 오늘 현장의 소리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비례정당 투표용지와 지역구 투표용지에 모두 이름이 적히는 정당의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기호순으로 하면은 넘버 3죠. 민생당의 한웅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오, 박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역구가 어디시죠? 저 은평갑입니다. 병갑에. 경쟁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홍인정 후보라고 남성 3분, 여성 1분에서 4명이 출마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3당 합당을 해서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에 합해서 민생당으로 힘차게 출발했는데 그동안 국민들한테 신뢰를 심어주고 저 당이면 좀 믿을만하고 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해서 민생당원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저는 직책상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고 친 거는 당대표분들이 사고는 치시고 사과는 한웅 후보님이 사과를 하시네요. 보통은 이게 반대로 돼야 되지 않나요? 후보님들이 사고를 치면 당대표님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서울시당 위원장 정도가 사과하면 당의 입장이라고 보고 대표님들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저희들이 민생당으로 출발하면서 해방 이후 78년간 적대적 공정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이런 기득권 양당 구조를 다 파자 원대한 포부와 기계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부터 좀 삐그덕거렸고 공천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다소나마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출발할 때 갖고 있었던 포부와 기계 결코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주제와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민생당 국민 여러분만 믿고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짧다면 짧고 역동적인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하루 사이에 또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운명은 하늘에 맡기고 그리고 국민의 뜻에 맡기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웅 민생당 병갑 선거구 후보님의 말씀처럼 하루 사이에 바뀌었는 게 한국 정치입니다. 토요일까지만 해도 중심적인 프레임 의제가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였는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오시면서 갑자기 의제가 방역에서 정치로 바뀌었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라고 그분이 3번째 출연을 하신 거죠. 서로 반대되는 당의 대통령을 각기 한 분씩 만들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일한 정당이라고 할까 그 정당의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 이러셨는데 80세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잘 사신 분 아닙니까? 3년 6개월인가 감옥에 갔다 온 세월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세월을 아주 잘 살아오셨는데 당신은 그렇게 잘 살아오셔놓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시는지 그다음에 또 미래통합당에는 또 이런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인데 81세시면 이제 현역에서 활동하기에는 연세가 좀 많으신 건데 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거잖아요. 날새기도 해야 되고 주로 경무에 시달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학대하는 게 아동학대죄라면 지금 미래통합당은 노인학대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방송 용어로는 부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이 과히 그렇게 틀려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웅 후보님의 말씀을 잠깐 반박을 하자면 학대는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3년 9개월 동안 휴직을 취하십니다. 그러면 그분 참 대단하신 겁니다. 3개월 활동을 하기 위해서 3년 9개월을 쉬셨다가 3개월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으시고 정말 저도 그 연세가 되면 그렇게 좀 살고 싶은 그런 욕망까지 일어나네요.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을 같이 보지 않고 활자로만 보면은 이 8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가 온 게 오히려 그 전에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구태스러운 모습을 다른 쪽으로 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전까지 정치적인 이슈는 전부 다 비례위성을 어떻게 만드냐, 누구로 만드냐, 누구로 구성하냐. 그래서 역대 이렇게 낡은 정치는 정말 처음 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질구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이게 아주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아까 녹화 전에 살짝 말씀해 주셔서요. 명백하게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모든 위성 정당들이요? 모든 위성 정당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부정 할 수 있는 법률가는 양심이 있다라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확실하다. 근데 선관위에서 등록을 받아줬으니까는 괜찮은 게 아닌가? 그건 일반 국민들이 착각하실 수가 있는 요소가 있는데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문제 삼아서 등록 거부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겠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패소하게 되겠죠. 그럼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 시비를 가렸지만은 각하 처분을 받았고요. 형사 고소 고발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럼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서 정당법,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형사적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정당의 애초의 목적에 벗어나서 비례 의석만 확보하려고 정당을 설립한 건데 어찌됐건 내용을 속인 거잖아요. 자기는 국민 여론을 형성해서 집권을 하겠다든가 그런 정당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전혀 의도하지도 않고 비례 의석만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설립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속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만약에 이제 검토를 한다면 그러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는 정면으로 어긋났지만 거기에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간도 제한이 그어져 있고 재판도 그렇죠. 빨리빨리 예, 해야 빨리빨리 되는데 해야 그게 되는 있는데 위계에 의한 공직방은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거나 기소를 안 하면은 그렇죠. 4년 그냥 후유적 가버릴 수도 있는 검찰이 거잖아요. 부담을 네. 느껴서 만약에 수사를 안 하면 4년이 아니라 그냥 묻혀질 수도 있죠. 예. 공소시효가 다 지날 때까지도. 그렇다면 지금 선거가 위성정당이 생기면서 좀 더 진영화 내지는 적대적 공존 흐름이 있잖아요. 특히 수도권에서 출마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민생당만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은 원칙, 상식 그리고 법정 용어입니다만은 조리에 맞는 주장,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공약, 원리 원칙에 맞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애초에 구도를 비례 위성정당으로부터 촉발이 돼서 양극단의 두 세력이 강력하게 대결을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면 저희 민생당처럼 제3지대를 추구하는 그리고 적대적 공정 공생 관계와 내가 못하면 제1야당하고 상대방이 못하면 집권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집권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타파하려고 했었던 그런 원대한 꿈을 꿈고 있었는데 이제 양극단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 제3지대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뭐 믿을 수 있는 거는 국민 여론밖에 없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호소를 드리는 것이고요.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정당은 헌법을 먼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헌법을 어겼어요. 우리 헌법에 당연히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근데 이것을 반영해서 공직선거법상의 반쪽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찌됐건 입법을 했단 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동의를 안 했더라도 법이지 않습니까? 여론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정당한 법이고 아주 올바른 법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먼저 미래통합당이 부정하고 위성정당, 위법정당, 위장정당, 위헌정당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또 더불어민주당이 질 수 없다고. 질 수 없다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위헌이고 위법이고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칼 들고 와서 강탈을 해가려고 하면 당연히 나도 칼 들고 저항하는 것이 맞지만 강도가 침입할지 모르니까 막자. 그리고 먼저 칼부림을 하자. 또는 강도가 이미 뺏어갔는데 이 뺏어간 것에 대해서 나 강도 당했으니까 저놈한테 가서 복수한다. 이거는 사실 다 법을 어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을 세상의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저질러 놓고도 잘못한 조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한국 정치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민주주의 그다음에 다당제의 꿈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권력 분점의 구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21대 국회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오히려 역사적 퇴행 과정을 거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역사의 혹독한 심판과 판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선거가 끝나고 얼마 안 남아서 그런 소용돌이를 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 손해는 국민들의 손해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두 당과 달리 저희 민생당은 적대적 공정공생관계의 태폐적인 양당 구조를 타파하고자 지역구 후보도 출마를 했고요. 우리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27분의 비례대표들이 등록을 했고요. 저희들은 3번, 비례대표도 3번인데 제일 첫 번째 칸 3번 민생당.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법을 지킨 정당은 우리 민생당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서울 지역의 후보가 몇 명이시죠? 저희들은 13명 나와 있습니다. 49명 중에 13명이라서 그러나 워낙 급하게 대한신당, 바른미래, 민주평화당이 합당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 정비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촉박했었고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후보들을 발굴해내서 출마를 하도록 했고요.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절차, 민주적인 선발 절차, 심사 절차를 거쳐서 비례대표도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 당은 민생당 하나뿐이다. 촛불인권연대 변호사셨고요. 네. 또 그 당시에 조국 교수와 마트윗을 한 것도 제가 몇 개를 찾았습니다. 네, 그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네, 그런데 네. 그 조국 사태가 그러니까 딱 이제 터졌을 때 박근혜 어떻게 정권 때는 되셨나요? 사이가 좋았고 네. 뭐 지금도 사이가 좋지는 않죠. 지금은 이제.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 뭐 네. 잘 알고 뭐 막걸리를 같이 기울이고 이런 사이는 아닌데 어찌 됐건 지금 시대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뭡니까? 공정을 그렇죠. 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적폐는 법을 어긴 거를 부정은 안 했어요. 법을 어겼지만 권력을 동원해서 처벌을 받지 않게 한다거나 이랬었지 대국민들을 놓고 뭐라고 그럴까? 음주운전을 한 거를 갖고 음주운전 이 사람이 안 했습니다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뭐 검찰총장을 동원하든 법무부 장관을 동원하든 좀 봐줘라. 아, 범죄를 은폐를 시도했다. 은폐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봐줘라든가 빼줘라든가 네, 무마. 요러기는 무마 요렇게 해서 불공정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소위 강남 좌파 지금 말하는 소위 문파들 그다음에 조국 수호파들은 뭐냐? 이게 범죄인데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친문 친조파들한테 어떤 또 봉변을 당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잘못은 이랬는데 사정이 이렇다가 아니라 이 잘못은 너라면 안 그랬겠냐. 솔직히 말해서 사문서 위조 부분 이런 것들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나는 그 태도의 무모함과 부도덕성과 모렴치성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런 게 있으면 내가 그랬는데 사정이 이랬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왜 너는 어쩌냐. 이렇게 더 도덕적인 수준은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거기서 새롭게 미래를 바라볼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저녁에 이제 조용히 제 처랑 술 한 잔 이렇게 먹을 때 이민 가야 되나? 제가 사실은 뭐 자랑 같지만 한 50개국을 돌아볼 만큼 여행 광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정도인데 그렇게 어떤 피해감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부적폐는 권력이 없어서 서러웠는데 신적폐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서러운 거예요. 너 하는 것은 다 옳고 나 하는 것은 잘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 편이 아닌 사람한테는 욕을 살벌하게 얻어먹어야 되니까요. 이런 공동체에 어떤 톨레랑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배려가 있고 서로 간에 공감하는 그런 컴퍼시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게 환장하고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애들의 꿈과 희망을 너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 내가 줄 잘못 쓰면 아무리 노력하고 재능이 있어도 묻혀버릴 수 있겠구나. 그게 절망 아닙니까? 신적폐는 평범한 사람들한테 절망감을 심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자식의 문제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 옛날에는 권력이 없으면 서러웠지만 지금은 편이 아니면 서러운 겁니다. 그거 고쳐야죠. 오늘 낮에 저희 선배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조건 움직여라. 계속 의심하면서 움직여라. 가만히 멈춰 있으면 기회도 오지 않고 어떤 미래도 오지 않는다. 사실은 촛불연대 계실 때까지만 해도 같은 진영이고 같은 생각을 나눴던 사람들에서 움직여서 나오신 후보님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하면서 느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은 조국 사태 진영에 있는 분들은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을 하나도 변하지 않고서 거기에 멈춰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분들이 생기고 민생당이 단순한 변주가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라는 거를 후보님 인터뷰하면서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의 소리입니다. 저희 너무 궁금한데 이거 완전 다른 얘기지만 국민혁명 배당금당 후보님은 선거운동 하시나요? 글쎄 제 입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입장이 곤란하고요. 예, 아니, 어찌됐건 선거방송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교섭단체 이상 되는 후보들이어서 그런 자리에는 제외가 돼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선거운동 하는지는
별로 그렇게 보지는 못하죠. 제가 뭐 안 봤을 수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확정적으로 어떤 증거를 갖고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당대표만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방금 하신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두 정당 다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당대표만 선거를 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허경영 대표신가요?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요.